네, 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예, 보세사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풀었었죠? 오늘 4번 좀 보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및 가격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과세가격 결정 및 가격 신고인데, 이 가격 신고라는 말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인데 맞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원유 곡물 광석, 요거 밑줄입니다. 원유 곡물 광석, 일단 여기 포인트고요. 원유, 곡물, 그리고 광석, 일단 여기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대상 물품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등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물품은 밑줄입니다. 잠정 가격으로 신고 밑줄입니다. 적어두세요. 잠정 가격 신고 대상, 잠정 가격 신고 대상.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하나를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문제는 가격 신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주제가 뭐냐면은 가격 신고예요. 가격 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입 신고할 때 가격 신고하는 겁니다. 수입 신고 시, 그렇죠. 가격 신고 일단 먼저 해요. 일단 가격 신고를 합니다. 일단 기본 가격 신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확정 가격으로 신고할 것, 이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확정 가격으로 신고,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 주제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확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확정 가격, 확실히 결정이 난 가격, 확정 가격이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원유, 곡물, 광석 같은 것들은 시세라는 게 있어요. 시세, 평가액이라고 하는 이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를 갖는, 무슨 시세? 국제 시세, 국제 시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국제 시세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이 얼마든지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딱 어떤 특정 시점에 확정 가격을 결정짓기란 쉽지가 않은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저런 원유, 곡물, 광석 같은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나 가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정 가격 신고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정리할게요. 잠정 가격 신고를 한 이후에 반드시 뭐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확정 가격 신고를 해줄 것. 확정 가격 신고 적어주세요. 이행할 것,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잠정 가격 신고를 하고 확정 가격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최대 몇 년 이내요? 그렇죠. 2년 이내. 2년 이내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2년입니다. 2년. to years.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따라서 잠정 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 밑줄입니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라고 한 거 바로 2년을 말하는 거고요. 확정 가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틀린 문장을 좀 잡아볼게요.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을 좀 잡아볼게요. 틀린 문장.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틀린 문장. 2번 틀렸습니다. 수입 신고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가격 신고를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수입 신고, 물론 수입할 때 물품에 대한 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요. 가격 신고 제외, 가격 신고 배제라고 할게요. 가격 신고 배제라는 거에 키워드를 좀 잡을게요. 배제라는 거에 먼저 뭐가 있냐면요. 같은 조건의 물품. 같은 조건의 물품. 계속 같은 식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조건의 물품.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반복 수입 물품. 동일한 물품을 반복 수입한다는 거. 동일한 물품 반복 수입. 네. 동일한 물품, 반복 수입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신고 배제, 그러니까 가격 신고 배제, 그러니까 생략 대상, 생략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도 가격 신고 생략이죠. 국가 지자체 수입.
국가 지자체 수입. 이런 것도 이제 배제고요. 뭐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이 얼마야? 1만 불이야. 1만 불. 과세 가격 1만 불이야. 네. 과세 가격 1만 불 이하. 과세 가격 1만 불 이하. 지금 뭐 제가 전체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거 가격 신고 배제, 생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그냥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요. 모든 물품의 가격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 개념만 조금 가져가 주세요. 멈춰 주시고 적어 주시고요. 3번에 관세 납세 의무자는 반입 신고를 하는 때 틀렸습니다. 무조건 우리 신고는요, 뭐 할 때요? 반입 신고가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할 때. 반입이란 말을 수입이란 말로 바꿔주세요. 3번에. 네. 3번에 반입이란 말을, 네. 수입이란 말로 바꿔주세요. 3번에. 요 반입이란 말을요, 여기 수입이란 말로. 좀 고쳐주시고요.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구매 수수료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여러분 4번에 구매 수수료 동그라미입니다. 구매 수수료 동그라미. 구매 수수료란 말에 동그라미고요. 구매 수수료 이건 동그라미고요. 예. 이것은 가산 제외라고 적어두세요. 가산 제외라고 좀 적어주세요. 가산 제외. 따라서 가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4번에다가 조금만 적어주시면은 4번에다가 요거예요. 말 그대로 가산 요소. 가산 요소라고 적어주시고요. 땡땡 적어주세요. 무조건 더하는 것. 무조건 물건값에 더하는 것이라고 적어주세요. 무조건 물건값에 더하는 것. 이 가산 요소에 더하는 것인데 요 가산 요소에 어떤 거는요? 구매 수수료. 요 구매 수수료는 해당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구매 수수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가산해야 될 걸 가산 요소로 가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요거 사실 우리 요거 1과목 끝나기 전 문제 나옵니다. 그때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뒤에 가면 10몇 번인가 20몇 번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할게요. 5번입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는 총 3가지 아니죠. 3가지 아니고요. 6가지로 바꿔주세요. 6가지. 네. 5번에 6가지로 바꿔주세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는 6가지. 네, 거동유국 산업이라고 앞글자인데 요거 6가지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예, 요거 뒤에가 안 나와요. 뒤에 안 나와서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핵심 요약이다 보니까 6가지가 뭐냐면은 요 6가지가 요 6가지가 뭐냐면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할게요. 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할게요. 결정 방법. 네. 잘 보시면은 과세 가격이란 게 일단 뭐냐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세팅되어 있어야지만 거기다 그 가격에다가 곱하기 퍼센테이지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그 과세 가격을 온전히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은 뭐까지도 잘못 나오는 거예요? 세금까지도 잘못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가져가지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거래 가격을 6가지를 전부 써볼게요. 번호를 앞글자 먼저 진행합니다. 거, 동, 유, 국, 산, 합 이렇게 적을게요. 거, 동, 유, 국, 산, 합. 그리고 4번의 동그라미, 5번의 동그라미, 그리고 1번에는 별표 하나 이렇게 할게요. 6가지 옆에다 적어주실게요. 6가지 옆에다 적어주실게요. 순차적 적용.
순차적 적용이라고 적어주실게요. 거부터 보겠습니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거래 가격 이렇게 쓸까요? 가격 결정. 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거래한 실제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신고를 한 후 신고한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요게 적어주세요. 무조건 1순위. 무조건 1순위라고 적어주세요. 무조건 1순위.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1번으로서 거래 가격, 어떻게 보면 1번으로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면 비로소 이 방법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동은요, 동종, 동질, 물품,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중심이라고 적어주세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뭐를 정한다는 거예요?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 가격을 일방법으로 결정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과 동종, 동일한 품질, 동일한 질의 최근에 수입한 물건에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강제적으로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방법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는 거는 이 문제 풀기에는 맞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제목, 6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 6가지의 방법의 이름이 뭔지를 일단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됐으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두 번째입니다. 순서를 지켜주세요. 네, 순서 지켜주세요. 네. 그 다음 뭐죠? 동종, 동질 물품 아니면 유사물품.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사실 이 부분은 이 문제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짤로 해서 움짤 아니고 짤로 해서 이제 따로 또 이제 찍어서 하는 게 학습에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9군요. 국내 거래. 즉 국내 판매 가격 중심으로 국내 판매 가격 중심으로 설정된 그 가격을 갖다가 과세 가격에 쓰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흘려보내시고 지금 뭐만 가져가세요?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제목만 가져가시라니까요. 예. 어차피 이거 지금 다 설명해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예. 난 천재라서 다 갖고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독학하세요. 네, 보지 마세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5번은 산정가격. 산정가격 중심이라고만 좀 적어주세요. 산정가격이란 거는 대략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출국에서 생산자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었던 흔히 말하는 제조원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오기 위해 들어갔던 모든 돈들을 다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데 요거는 5방법입니다. 5방법.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4번과 5번을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순차적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방법과 5방법은요. 바꿔 사용 가능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예. 변경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방법까지 썼는데 과세 가격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4방법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과세 가격 방법을 결정하기에 4방법보다 5방법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에. 그러면 몇 방법 써도 된다는 거예요? 5방법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5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잘할 줄 알았는데.
5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했으면은 그때는 6방법 쓰는 게 아니라 아직 적용하지 않았던 4방법을 적용한 후 그 4방법에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4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었다면 6방법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몇 방법과 몇 방법이에요? 그렇죠. 4방법과 5방법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할 때예요. 이 내용이 뭔지요. 그러니까 이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일단 듣고 뭔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가늠이 되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내 언어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지. 근데 비교해보니까 딱히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방법. 하다 안 되면 그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그냥 하입시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방법.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볼 건 아니죠. 여러분이 요 내용 가지고 완전히 깊게 문제를 써 내려가는 시험은 관세사 2차 시험밖에 없습니다. 1차 시험도 객관식이라 관세사 2차 시험만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6방법까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구매수수료는 가산 요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구매수수료는 안 들어간다는 것까지만 가져가면 끝.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답은 1번입니다. 5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린 여기서 어떤 문제에 포커스를 잡아야 되냐면은 각하가 뭐고 취하가 뭔지부터가 첫 번째인데 뭐냐면은 신고예요, 신고. 신고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출입 신고죠. 일반적으로 수출입 신고에서요 취하가 있고요. 두 번째 각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한 용어의 개념부터 짚어간 다음에 문제를 들어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취하라는 건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로서 세관장에 간단히 쓸게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입 신고, 즉 결론, 신고를 되돌리는 것. 네, 실제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신고를 되돌리는 겁니다. 신고를 되돌리는 것. 네. 그러면 각하는요? 각하라는 거는 취하라는 것처럼 역시나 어떤 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 맞아요. 각하라는 거는 네,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신고의 절차가 뭔가 어떤 방법으로요? 그렇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거를 세관 측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세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신고는 안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효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개념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네. 보시면은 1번 수입신고는 세관장의 직권으로 취하할 수 있다. 직권이란 말의 동그라미고요. 직권으로 한다는 거는 각하할 수 있고요. 요 각하가 이제 직권. 여기 직권이고요. 취하는 뭐예요? 세관장에 엄밀히 뭐를 얻어서요? 정당한 승인을 받아서 제가 요거 무슨 사유가 있어갖고 다시 신고할게요 라고 해서 걷어들이는 건데, 따라서 그렇게 직권이란 말이 들어간다면 취하보다는 뭐가 맞는 말이에요? 각하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번 그렇게 해서 틀렸고요.
맞는 말 찾는 겁니다. 2번입니다. 수입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하할 수 있다. 여러분 정당한 사유의 하나여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하할 수 있다. 취하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좀 말이 어렵죠? 3번입니다. 수입신고는 수리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하할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출입신고는 수리가 된 후에도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하될 수 있습니다. 없다를 있다로 바꿔주세요. 끝.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변질, 손상물품 등을 해외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한번 끊을게요. 그러니까 물건이 무역 계약을 통해서 국내로 수입이 됐는데 변질이 됐습니다. 운송 도중에. 즉 판매자, 셀러가 잘 관리해서 수입국까지 가지고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상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 반품한다 그러죠. 반송하기로 한 경우 수입신고의 취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요거 정당한 사유 아닙니까? 변질됐습니다. 부패됐어요. 파손됐습니다. 그 운송 도중에 제가 망가뜨리고 반송한다는 그거는 뭐 양시죠. 양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이런 사유, 폐기, 반품, 그러니까 손상, 변질 등으로 인해서 반송하기로 상대방과 협의가 끝났으면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취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5번 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맞는 말. 네. 수입 물품이 멸각, 폐기되어 수입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밑줄입니다. 이거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든 신고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억지로 진행했다, 나중에 걸렸다. 무슨 사유예요? 부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죠. 뭐죠? 각하죠. 수입 신고 취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각하. 취하가 아니라 각하로 바꿔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풀어낼 수는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6번 볼게요. 6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 밑줄입니다. 제가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래요. 신고 납부한 세액이니까 제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세금 제가 더 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냈어요. 더 냈는데 이럴 때 더 낸 거를 되돌려 받아야 되죠. 여기에 적어주세요. 문제, 과다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과다세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의 동그라미, 네, 절차의 동그라미, 예. 절차의 동그라미고요. 그 절차는 일단 뭘까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네. 신고 납부한 세액 과다. 적어주세요. 경정청구. 일단 청구라는 말 자체가 준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청구란 말 자체가 달라는 거예요. 청구하다. 우리 보험금 청구한다 그러고 보험료 납부한다고 하잖아요. 보험금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건데 과다. 내가 신고와 납부한 세액이 과하게 많아요. 그럴 땐 다시 제가 달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라는 어떤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경정이란 말은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잘못되면 바로 잡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과다한 게 있으면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또 부족이 있겠죠. 더 많이 낸 게 있으면 덜 낸 게 있죠. 부족했을 땐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내야 될 돈을 부족하게 내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를 보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수정신고라고요. 수정신고. 지금 명칭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보정.
그리고 수정신고라고만 적어주세요. 제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 너무 많이 냈어요. 실수로. 두 번째도 조금 덜 냈어요. 그것도 뭐예요? 실수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잡는 행정 절차가 뭐냐면은 경정청구, 그 다음에 보정, 그 다음에 수정신고, 보정신청이라고 하는데 보정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 정정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따로 준비해서 보세사 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꼭. 네, 6번까지 핵심 이론이랑 같이 좀 내용 봤습니다. 자, 6번까지 푸셨고요. 7번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